투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진영 소장입니다. 저희가 앞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김희경 청와대 대변인의 투자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요. 이어서 얘기할 부분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흑석뉴턴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잘 투자를 하신 건가? 그러면 투자 수익률은 얼마나 될 것인가? 아마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옆에 지금 흑석뉴턴 담당하시는 윤 실장님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미부동산 흑석뉴타운 담당 윤지연 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흑석뉴타운에 대해서 지금 안 그래도 이거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연락도 많이 오고 그러나요? 네, 지금 문의 전화도 좀 종종 오고 있고요. 네,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흑석뉴타운 과연 도대체 어떻게 투자했길래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될 것인가? 우선 가장 먼저 얘기해 볼 거는 지금 김희경 대변인께서 투자한 데가 흑석뉴타운 9구역이잖아요. 네. 여기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 전 대변인이 매수한 9구역은 흑석뉴타운의 가장 중심부에 있고요.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서 향후 뉴타운이 완성이 되면 인기가 있을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진행 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죠? 네, 2017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요. 조합에서는 올해 안에 관리 처분을 위한 총회를 한다고 합니다. 흑석뉴타운 9구역 정말 위치가 좋아 보이는데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물건에 대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이거 얘기를 듣고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등기부 등본 안 그래도 떼보니까 취득 날짜가 8월달이에요. 8월달 네. 맞았죠? 네. 그러면 이때가 9.13 부동산 대책 터지기 전이잖아요. 네. 가장 피크일 때가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9.13 대책 이후로 프리미엄이 한 얼마 정도 좀 떨어지지 않았나요? 네, 9.13 대책 전에는 프리미엄이 한 7억에서 8억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요. 이후로 지금은 약간의 조정을 받아서 한 6억에서 6억 5천 선으로 조금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작게는 한 5천, 많게는 한 1억도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대변인께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번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몇 달 사이에 돈을 오히려 까먹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게 한 5천에서 1억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럼 이거 잘못 산 거 아니에요? 호구 잡힌 거 아닐까요? 대책 전에 구매했다라고 하면 한참 프리미엄이 높을 때라서 잘못 구매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건은 우선 대지 지분이랑 전용 면적이 꽤 크고요. 권리가액이 한 21억 정도로 추정되는 것으로, 따라서 이 물건의 경우에는 1+1으로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차액으로는 상가까지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서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시점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좀 떨어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물건 가치 자체가 워낙 높은 거를 받은 것 같네요. 방금 전에 예상 감정가가 얼마 정도라고 하셨죠? 한 21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감정가만 한 21억 정도다라고 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1에 여기다 감정가 남으니까 상가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흑석 9구역 조합 분양가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25평의 분양 면적의 경우에는요, 평균 분양가가 5억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33평형으로는 7억 3천만 원, 그리고 41평형으로는 8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예상 감정가가 약 21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감정가잖아요. 네. 비례율에 따라서 지금 권리 가격은 변동할 수 있어요. 근데 비례율이 뭐 한 110%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실제 권리가는 그럼 약 23억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워낙 감정가 자체가 크다 보니까 권리 비례율에 따른 권리가 변동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요. 근데 한 21억이라고만 쳐도 그럼 얼마 정도가 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기하셨던 거를 토대로 한번 해보면 21안과 2안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1평과 25평을 받는다, 33평과 25평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40평대를 받아도 조합원 분양가가 8억 8천, 25평이 5억 4천이니까 한 14억 2천이 되겠고요. 여기서 지금 오히려 감정가에서 더 빼고 나면 오히려 그래도 남아요. 6억 8천이라는 돈이 남기 때문에 이거의 금액에 따라서 조합원 상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요. 이 안으로 33평과 25평을 신청하게 되더라도 잔여 평가액이 8억 3천이 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상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거는 몇 평 신청했는지는 알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상세는 알 수는 없고요. 저 둘 중에 하나로만 해도 저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저희 추정치를 한번 보고 있는데 한 1+1에 상가까지도 신청할 수 있는 물건을 보인다는 점. 그러면 이렇게 신청했을 때 얼마를 벌 것인가? 아마 주변 시세를 봐야 알 것 같은데 주변 시세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지금 현재 흑성 뉴타운에서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단지는 7구역이 재개발된 아크로 리버 하임인데요. 25평형의 경우에는 12억에서 14억, 34평형의 경우에는 16에서 18억, 그리고 41평형의 경우에는 18에서 25억까지 한강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소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지금 아크로 리버하임 같은 경우는 저도 흑성 뉴타운 공사할 때 한번 가봤는데 여기 벌써 이렇게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됐네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럼 가격까지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익도 한번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게 됐을 때 지금 흑성 뉴타운 지금 7구역 아크로 리버하임이잖아요. 네. 여기만큼 한강 보이는 것도 있다 보니까 가격이 똑같이 가진 않겠지만 40평형대 방금 전에 뭐 18억에서 25억도 된다 했으니까 못해도 한 20억은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25평형 같은 경우는 비조망이라고 했어도 한 12억 정도 한번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상가 또 반영을 받게 되면 못해도 분양가만 한 6억 되는 상가를 받았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 상가 프리미엄까지 붙게 됐을 때 그 가치는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몇 평을 신청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라면 아마 40평대와 25평형 거의 상가를 받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 재개발이 완료하고서 입주하게 되면 추정 수익이 한 40억이 넘어갈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언론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자산 가치 한 40억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가치가 40억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는 약간 좀 떨어졌다. 하지만 향후 완료가 되고 나면 40억까지도 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아마 김희경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를 시점 투자에서는 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도 보게 되면 가치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흑성 뉴타운에 대한 가치를 보고서 그리고 또 물건 우리가 잘못 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감정가도 되게 높게 나오는 좋은 물건 잘 산 것 같으니까 향후 입주 완료 시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가치 투자에 대한 물건 분석 한번 해보았는데 이어서 그럼 청와대가 주목한 흑성 뉴타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주목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